첫 모금 딱 마셨을 때 쫙 전율이 올 때 있어요. 커피에 중독된 여자. 도파민은 우리 머릿속에서 보통 뭐 즐거움이라든지 뭐 재미라든지 좀 더 나아가 뭐 쾌락이라든지 이런 자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왔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게 마치 우리의 즐거움, 쾌락을 딱 이끌어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그런 중독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귀하신 몸. 연숙님의 하루는 커피로 시작합니다. 정신 빨리 깨라고요. 얼른 이제 출근 준비해요. 머리 감고 이제 세수하고 커피 내리고 갖고 갈 거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커피를 드시고 있는데 또 커피를 내리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커피를 준비한다는데요. 연달아 마실 때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또 마시는 커피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셔야 돼요. 연숙님의 집에는요, 커피 머신도 3대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커피 마실 일이 많다는데요. 커피를 쉬지 않고 마시는 이유도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눈이 탁 트이면서 맑아지고 정신이 이렇게 또렷한 느낌? 오늘 뭐를 해야 될 때 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연료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예. 우리가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딱 시작하면 머리가 갑자기 싹 맑아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게 의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건 각성 물질이면서 우리 뇌의 그 쾌락 호르몬을 자극해서 쾌락 중추를 과활성화시키는 엄연한 중독 물질입니다. 연숙님의 커피 중독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10잔까지도 마시나? 마셔. 그치? 마시더라니까.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빨리 가 마셔. 마실래? 점심을 먹기도 전인데 커피를 4잔이나요? 카페인 일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잔 좀 넘게, 한 2잔 반 정도만 하루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을 넘기시는 거죠. 연숙님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가져다 주는 그 각성 효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앞만 보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진짜 쉬면서 하라 매일 그래요. 인생은 짧다.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예.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걸 하면 좋아요. 저는 어차피 죽으면 진짜 관에서 오래 잘 거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커피는 계속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블로그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 좀 생각이 잘 떠올라요. 네. 그럼 블로그는 왜 업로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일을 하기 위해 커피 10잔을 마셨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녁에 새벽에 이제 잠을 깨요. 깰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너 커피를 저녁에 몇 잔 마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힘들어요. 그럼 그때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양이 늘어나죠, 이제. 악순환이네요. 네. 커피 때문에 잠을 설치니까 다음날 피곤해서 또 마십니다. 많이 마시다 보면 그게 무뎌져요. 그래서 맛이 없게 느껴져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요. 보니까. 좀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자유의지로 잘 안 돼요. 돈이 보셨을 때 어머니는 커피 중독이 맞아요? 네. 분리수거 할 때
보면 뭐 캡슐이 뭐 그냥 쌓여 있어요. 안 마셨을 때는 안 마셨을 때가 있었던가 내가? 없지. 없지? 안 마셨을 때 안 마셔본 적은 없어요. 30년 가까이 이어진 연숙님의 커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한창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요. 연숙님이 정말 중독인가요? 이 중독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커피를 좋아하셔야 돼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처음부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내성이 존재합니다. 야금야금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녁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감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커피가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자유의지로 잘 안 돼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 쾌락회로가 계속 과활성화돼서 그 활성화된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뇌가 멈출 수 없는 상태, 그 자극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는 어떠세요? 못 일어나요 이제. 뭐.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 커피 마시면 다시 싹 업이 됩니까? 업이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잔 더 먹어요? 네. 양이 부족한가? 하면서 한 잔 더 마셔요. 그러니까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저 어떡해요. 미치겠네. 모든 물질들은 어떠냐면 처음에 내가 뇌에서 반응했던 그 반응이 이제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자극보다는 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뎌진 그런 신경들까지도 만족시킬 만큼 내가 커피를 섭취하려면 카페인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파민 수용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도파민이 5개가 있었습니다. 5개의 도파민을 이렇게 접함으로써 충분히 도파민의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 5개를 가지고는 이 둔해진 이 도파민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똑같은 만족도를 얻으려면 이번엔 도파민이 5개가 아니라 10개가 필요한 거죠. 커피를 10잔이나 마셔야 했던 이유, 바로 내성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0잔 가까이를 드시고, 그러면 카페인을 1000mg 이상을 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감신경계가 전혀 뜨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습니다. 와, 오히려 저는 이 수치가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져요. 진짜 정말 원하시는 각성도를 올리려면 지금 10잔 갖고도 안 되시겠구나. 이거보다 더 드셔야만 이 각성도가 올라가겠구나. 오히려 이게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되게 만성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사 직전까지 커피를 마셨지만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 아니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대로 만약 드신다고 하면 이제 20잔 바라보는 건 금방이죠. 또 20잔이면은 배도 부를 것 같아요. 뇌파는 어떠냐면요, 이 도파민 때문에 이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 델타파형이 조금 증가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뇌 안에서 뭔가 도파민이 좀 과활성화돼서 뭔가 뇌의 인지 기능상에 약간 비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수면 상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내는 델타파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날, 그날 그 전에 통화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날이 그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일 보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약속을 막 정한 거예요. 왜 안 오세요 하면 이제 뭐 죄송해요.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연숙님은 확실하네요. 근데 얘를 끊으면 내 친구는 어딨지? 맞아요. 어떡하지 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줄이는 절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주를 시켜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대신에 성공률도 높아요. 이게 오히려 오늘부터 커피를 끊는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먹은 커피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 전에 드셨던 게 마지막 커피가 되는 거예요.
저거까지 다 마실게요. 마시다 왔어요. 이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보통은 저걸 안 드시고 여기서부터 끊으면 그 다음에 저거를 여기서 버리십시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커피는 아까 먹었던 그 한 모금이 마지막 커피였다. 네. 많이 마신. 아, 네, 어머니 버리세요 이제. 어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독성 물질은 중독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조절한다라는 건 한 번에 끊고 완전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보다 유혹거리가 앞에 있는 걸 내가 의지로 조절한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손에 든 거 커피 아니에요? 아, 이거 보리차예요. 커피 중독 맞춤 솔루션 다른 음료 마시기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카페인이 섭취되지 않으니까 뇌를 좀 속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연숙님이 카페에 있습니다.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얼그레이티야, 홍차. 내가 내 카톡에 커피 끊었습니다. 자신의 중독 문제를 최대한 많이 알려라라고 말씀드려요. 권하지 않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커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이 기계를 내가 거야? 아끼는 기계인데 언니 마시고 아쉽지. 커피 머신 치우기입니다. 이 중독자들이 치료를 하려면 일단 그 자기 주변의 환경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일 달라진 거는 새벽에 잠을 안 깨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깨니까 아침에 진짜 개운해요. 솔루션을 잘 따라가며 커피를 끊어낸 연숙님. 아쉽지. 하지만 커피 중독을 끊고요. 보리차 중독이 됐어요. 또 다른 중독의 시작. 저녁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감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금단 증상까지. 전 선생님이 싫어요. 연숙님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3주 뒤 다시 찾은 병원. 진료실에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연숙님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커피가 네. 다시 우리 연숙님을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돈으로 마시는데 떳떳하지 못한 그 기분이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한번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교수님과 결판을 내기 위해 하루 전 일부러 커피까지 마시고 왔답니다. 당장 처음에 막 먹고 하면은 좋을 수 있어. 아우 선생님이 틀렸구나. 이 제작진 저 손사기꾼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어. 얼마 후에 한 1, 2주 안에 옛날이랑 똑같아져. 10잔 먹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또 먹고 또 10잔 드시고 싶어요.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조절. 아니 커피 30년 먹었는데 30년 먹은 커피를 2주 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커피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일이에요. 전 선생님이 싫어요. 아니 분명히 선생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커피 때문에 짜증이 다 나시잖아 지금.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짜증이 얼마나 갈까요? 이 짜증. 요거는 한 1, 2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두통이 또 있어요. 네. 커피 마실 땐 두통 없었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커피에서 벗어나고 나면 카페인 금단으로 일어나는 두통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카페인 금단 현상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고 나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연숙님은 현재 지금 그 갈망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아주 심한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걸 마른 주정이라고 해요.
그 마른 주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막 짜증내고 뭐 우울하고 막 남들과 계속 시비를 붙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생활 자체가 조금 막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연숙님한테 보였던 게 딱 그런 모습이고요. 검사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기대를 해보고 볼게요. 이제 뇌파를 볼 텐데 허리멍텅해졌을 것 같아요. 더 흐리멍텅해졌을 것 네. 같아요. 커피 안 마셔서 네. 좋아졌어요. 오늘 거요? 오늘 거. 빨간색이 없네요. 비포, 애프터. 네, 이런데도 커피 계속 드실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에 놀란 연숙님. 낮았던 교감 신경 활성도는 어떨까요? 오늘 검사 결과는 지난번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정상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먹었을 때 반응을 안 하던 게 안 먹고 먹으니까 반응을 한다 라고 보여져요. 교감 신경 활성도가 반응합니다. 좋아요. 보리차 중독인 사람은 없거든요. 보리차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습니다.